두 번째 스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닌 S와 로닌 SC를 서로 비교해 가면서 제가 스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닌 S에 대한 스펙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로닌 SC에 대한 스펙입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것만 봐도 로닌 S가 로닌 SC보다 더 무겁고 더 많은 하중을 견뎌낼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결론은 로닌 S 같은 경우는 DSLR 혹은 그보다 더 무거운 기종을 사용할 때 더 강점을 보일 것이고, 로닌 SC 같은 경우에는 미러리스 군 혹은 그것보다 가벼운 카메라군을 사용할 때 더 강점을 보일 수 있는 제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점에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걱정되냐면은 제 1805 같은 경우는 이너줌이라고 해서 경통이 줌인 줌아웃 할 때 나오지 않는 제품입니다. 하지만 웬만한 소니 풀프레임 렌즈군 같은 경우는 이너줌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 줌인 줌아웃 할 경우 경통이 앞으로 나오거나 뒤로 들어가거나 이런 식으로 무게중심이 바뀌는 환경이 제공이 됩니다. 로닌 S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무게중심이 바뀌어도 모터 힘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는데, 로닌 SC 같은 경우는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왜냐면은 2kg 하중을 견딘다고 할지라도 로닌 S보다 더 모터 힘이 약하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바뀐다면 그만큼 더 많은 힘을 가하게 될 것이고 더 쉽게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반면에 이 로닌 S 같은 경우에는 그와 정반대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로닌 S를 구매하기 전 로닌 S를 사용하고 싶어서 렌탈 업체에서 연락을 해서 빌리려고 했습니다. 제 카메라는 알파 6400에 1810인데 장착할 수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카메라 군이 너무나 가벼워서 오히려 이 로닌 S가 모터에 더 무리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빌려줄 수 없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구매를 해서 직접 사용을 해봤지만 다행히도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1800보다 가벼운 렌즈를 장착할 경우에는 렌탈 업체에서 말한 대로 모터에 무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무게는 사실 정해져 있지 않지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품 자체가 너무나 가벼우면은 얘가 그냥 헛돌아 버리기 때문에 헛돌다 보면 이런 식으로 제품에 무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하셔서 로닌 S는 좀 더 무거운 제품에 적합한 라인이고, 로닌 SC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가벼운 라인에 적합한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 로닌 S와 로닌 SC 기본적인 퍼포먼스는 굉장히 흡사합니다. 일단 짐볼러스 역할은 당연히 흔들림을 잡아주는 건데, 흔들림을 둘 다 굉장히 잘 잡아주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굳이 비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 참고하셔서 얘가 더 좋다, 얘가 더 나쁘다 라는 게 아니라는 거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바로 앱이 달라졌습니다. 앱이 달라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제가 직접 핸드폰에서 한번 앱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로닌 앱이 있죠. 자, 로닌 앱을 실행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그인 하면 이렇게 화면이 뜨는데, 지금은 제가 로닌 SC가 되어 있습니다. 자, 로닌 SC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밸런스 맞추는 기능이 아예 이렇게 별도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신 후에 자, 이렇게 기울인 다음에 밸런스 테스트를 세워서 눌러주면은 밸런스 테스트가 진행이 됩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모터를 조정할 수 있는, 각 축의 모터를 조정할 수 있는 패널을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오토 튠과 강성 이렇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세밀한 조작보다는 오토 알아서 내가 조정해 줄게 라는 측면이 되겠죠. 자, 세 번째 군 유저 프로필을 가시면은 자, 이렇게 사용자가 직접 어떤 모드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M1, M2, M3라고 해서 자, 여기 보시면은 불이 들어온 부분이 있죠. 불이 들어온 부분에 M을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모드가 바뀌게 됩니다. 자, 설정한 모드에 따라 각자가 필요하신 설정을 빠르게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M1, M2, M3마다 자신이 원하시는 모드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M1은 FPV라고 해서 빠르게 움직일 때 사용할 수 있는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FPV 모드를 해놨고,
자, M2는 펜 팔로우라고 해서 펜 팔로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펜축만 따라갈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피사체를 중심으로 회전을 한다거나 피사체를 중심으로 어느 정도 움직임을 줄 때 사용할 수 있는 모드가 되겠고, 그 다음에 M3 같은 경우는 자 여기 보시 360 롤이라고 써 있습니다. 카메라가 세로를 위쪽을 바라본 다음에 뱅뱅뱅 돌려주는 기능인데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스테이터스 들어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시스템 캘리브레이션이라든지 모터 일시정지 이런 기능들을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닌 S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닌 S 같은 경우는 자 일단 기본적인 패널이 이렇게 다 있는데 조금 다르게 되어 있죠. 자, 구성으로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모터, 스무스 트랙, 제어 설정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터 매개 변수 들어가시면은 로닌 SC와 다르게 굉장히 세부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오토튠도 분명히 있지만 이런 식으로 낮음이라든지 고급 설정이라든지 이렇게 좀 더 세밀하게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스무스 트랙이라고 해서 자 말 그대로 부드럽게 움직여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펜축, 틸트, 그 다음에 롤축 각각을 다 스무스 트랙을 지정할 수 있게 좀 더 세밀하게 되어 있고요. 제어 설정이라고 해서 자 이런 식으로 메모리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정에서 더보기에 들어가시면 뭐 밸런스 테스트, 자, 이 부분이 이쪽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창작에서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타임레스, 뭐 기본적인 촬영, 그리고 상태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뭐 어떤 상태인지 펜축, 틸트, 그 다음에 롤축, 뭐 이런 식으로 기기에 대한 것을 알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정보에 들어가시면 그냥 말 그대로 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앱을 통해서 보실 수 있듯이 로닌 S는 조금 더 세부적인 설정, 즉 조금 더 짐벌이라는 제품에 익숙하고 더 고급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분들에게 굉장히 적합한 제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로닌 SC 같은 경우는 짐벌을 처음 다루시는 분들 아니면 짐벌 초보자인 분들에게 조금 더 접근하기 쉽게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닌 SC 같은 경우는 추가된 기능이 있습니다. 크리에이트 부분에 들어가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아까와 로닌 S와 좀 다른 바로 액티브 트랙과 그 다음에 포스 모바일이라고 이 두 가지 기능이 존재합니다. 자, 이 기능이 어떤 건지 좀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포스 모바일이라는 기능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 모바일을 눌러주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enable 포스 모바일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얘를 켜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냐, 바로 어떤 기능인지 감이 오시나요? 자, 핸드폰이 돌리는 방향에 따라 짐벌을 움직여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졌어도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을 보여주죠. 굉장히 신박하고 재밌지 않나요? 그리고 속도도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속도도 느리게 설정해 준다면은 좀 더 부드럽고 더 스무스하게 움직일 수도 있고, 액티브 트랙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액티브 트랙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카메라 화면이 켜진다. 카메라 화면이 켜진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드래그 해준다면은 어느 정도 초점이 잡히겠죠? 자, 이렇게 초점이 잡히면은 이 카메라가 짐벌에 인식을 해서 이거를 위주로 초점을 맞춰줄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기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이 부분 최대한 빨리 연구를 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해외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이 기능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최대한 빨리 이 기능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로닌 S와 로닌 SC를 비교해가면서 로닌 SC에 대한 리뷰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둘 중에 어떤 제품이 더 낫다라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은 드릴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로닌 SC와 로닌 SC 같은 경우는 확실히 목적이 갈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게 좋다라고 쉽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로닌 S 같은 경우에는 무거운 제품군에 굉장히 적합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파워 면에서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안정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로닌 SC 같은 경우는 로닌 S의 단점이 무거움을 확실하게 극복해준 제품이고, 퍼포먼스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훌륭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앱이라든지 기타 여러 기능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에게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 미러리스군 카메라를 사용하신 분들에게는 로닌 S보다는 로닌 SC가 조금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각각의 장단점들이 있으니 장단점들을 충분히 비교하신 후에 둘 중에 어떤 걸 살지 선택을 하신다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선택에 조금 더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드리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잼이었습니다.